매년 발표되는 국가이미지 현황조사, 코로나 변수 등이 반영된 작년 조사가 얼마 전 발표됐습니다. 국가이미지라는 게 직간접적으로 경제, 외교 분야 등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는 점에서 꾸준히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일 텐데요. 다행스럽게도 긍정성은 매년 상승해 왔고, 이러한 추세는 작년에도 이어져 전년 대비 1.4% 상승한 78.1%를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을 크게 깎아먹는 유일무이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 중국도 두 번째로 낮은 국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평균에 비해 긍정성이 7.3% 정도 낮은 수준으로 의외로 큰 편차가 나진 않습니다. 일본은 부정성이 긍정성보다 높은 유일한 나라로 그 비율은 27.6% 대 39%입니다. 이것도 그나마 작년보단 개선된 수치. 그렇다면 침략 국가가 상대 국가를 미워하는 한국인 입장에선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일본인들의 태도는 어디서 왔을까요? 일본 내 뿌리 깊은 혐한, 그렇다면 그 혐한은 어디서 온 걸까? 오늘은 이를 역사적 관점, 특히 두려움의 관점에서 짚어볼까 합니다. 물론 일본 사회의 극우화와 정치적 목적으로의 악용,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상대적으로 개선되어 감에 따라 생기는 견제심리, 일본의 경제정책 실패와 장기 불황에 따른 위기감 등 저 역시 이런 부분들이 일본의 혐한 흐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역사적 맥락도 약간의 영향은 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늘상 안타까워하는 삼국시대에 관한 이슈, 바로 고구려가 아닌 신라가 통일의 주체가 됐다는 것.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라의 통일 과정에서 있었던 일본의 움직임. 신라가 당과 연합해 삼국을 통일한 때 일본은 나당 연합군이 일본으로 건너올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수도를 나라에서 교토로 옮기고 성을 쌓아 침략을 대비했습니다. 물론 신라는 당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느라 일본에 대한 침략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두려움은 일본과 교류가 있었던 백제가 멸망한 것을 목도하면서 생겨난 두려움입니다. 일본의 역사에서 한반도에 대한 두려움이 극에 달한 사건은 또 있습니다. 무쿠리 고쿠리. 이는 몽골 고려를 의미하는 일본어. 이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일본에서 공포를 의미하는 대명사처럼 사용됐습니다. 무쿠리 고쿠리 도깨비는 아이들에게 겁을 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는 아이에게 호랑이가 잡아간다고 겁을 줬던 것과 비슷한 맥락인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한반도를 점령한 몽골이 일본을 향하다 폭풍을 만났고 이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카미카제의 어원은 바로 여몽연합군의 일본 정보를 무산시킨 폭풍, 여기서 유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그들에게는 강렬한 공포의 역사였던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주도한 정벌로까지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 간섭기의 피해자적 역사로 인식합니다. 당시 여몽연합군의 몽골 대 고려군의 비율은 약 6대4에서 7대3 정도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몽골이 이 정벌군의 지위를 주도했지만 일본은 몽골군과 고려군을 동일하게 인식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를 피해자적 입장에서 일본의 대륙 진출 교두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본은 일본 점령의 선두기지로 한반도를 인식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일본 열도가 한반도 왕조보다 강했던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비합리적으로까지 보이는 자기방어 기제가 발동하곤 합니다. 여기서 짚어볼 또 다른 부분, 바로 문화적 이해의 차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한에 대한 관념입니다. 우리는 한을 슬픔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자기 승화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일본의 한은 똑같은 한자지만 붕괴, 증오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사적 구제의 역사가 긴 일본의 입장에서 이는 힘을 키워 복수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의 한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증오를 떠올리기 십상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를 두고 복수를 떠올리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연상기제일 겁니다. 세계적인 투자가로 잘 알려진 짐 로저스. 그는 한반도가 향후 1-20년 동안 경제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 될 것이라 전망했었습니다. 통일을 전제로 한 말이어서 한편으로는 그 현실성에 의문이 들긴 합니다. 다만 저는 그가 했던 우리에 대한 장밋빛 전망보다는 그가 일본에 대해 덧붙인 이야기에 더 주목합니다. 그는 한반도가 부상하는 과정에서 가장 소외되는 국가가 일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유명 외교 전략가인 조지 프리드먼. 그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한국이 통일되면 강대국으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의 말에서도 역시 강대국이라는 달콤한 말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가 덧붙인 말, 바로 이러한 한반도는 일본에겐 목에 걸린 가시가 될 것이라는 말에 주목합니다. 이미 아시아 패권국의 지위를 중국에 빼앗긴 일본, 이젠 한국에까지 뒤처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일본엔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적으로 얽혀있는 관계들, 어찌 보면 일본의 혐한은 당연한 수순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